자, 여기 그 6단원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함수, 극대극소를 볼 건데, 사실 수투에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했던 거 사실 똑같이 따라하는 거고, 다만 새로운 함수 그냥 추가돼서 그 새로운 함수들에 대해서 뭐 접선의 방정식, 증가함수, 극대극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수투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최근에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은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함수만 추가된 거기 때문에. 그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해왔었어, 사실. 고1 때부터 했었습니다. 고1 때 원의 방정식, 거기서도 그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 다음에 뭐 밖의점이 주어질 때, 이런 거 있었고, 작년에도 수투하실 때에도 이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 상황이 있었죠.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접점이 만약에 주어졌다. 어떤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접점의 좌표가 만약에 뭐 a, fa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 미분계 해가지고 F'A 표현이 됐었지.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였죠. 자,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 하는 것 자체가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알면은 바로 식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기울기랑 점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는 있을 거야. 접선의 방정식. 자, 그래서 가장 쉬운 상황, 가장 식 세우기 편하고 쉬운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건데,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기울기가 m짜리인 만약에 직선이 있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m짜리인 접선을 이렇게 그어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접선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럼 뭐 여러 개를 뭐 그을 수 있겠죠? 여러 개를.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접점의 좌표를 이제 미지수로 두고 푸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T컴마로 이제 두시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식을 세우기는 하는데, 우리 그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 어떤 함수를 미분을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 미분을 이제. 그래서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이래. 그러면은 우리 그 미분한 도함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요 x값 찾는 거 있죠? 이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 도함수가 3 되는 x를 찾아가지고 만약에 그 x가 1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x를 이제 1로 쓰고 또 원래 함수에 또 대입해가지고 y도 뭐라고 또 만약에 나오게 되겠고 뭐 2라고 나오는 거 칩시다. 그러면은 기울기 알고 결국에는 그 점의 좌표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도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지. 아까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 거랑. 자, 그래서 이제 그 접점의 좌표를 뭐 미지수로 둔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이제 이 바로 도함수가 이제 기울기랑 같다라고 해서 나오는 요 x 좌표를 이제 바로 구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이 그나마 가장 복잡한 상황인데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자, 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두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 점에서 이 함수를 향해서 그은 접선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접점의 좌표를 일단은 미지수를 일단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데, 기울기는 F'T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T,FT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곡선 밖에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뭐 A, B다 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줬을 겁니다. 또.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이게 이제 A, B라는 점이 이 함수가 지나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식을 이제 써 나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푸는 거. 이제 뒤에서 이제 각 그 상황별로 유제가 이제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자세하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접점 가지고 식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야. 접점 가지고. 요거 가지고 식 세워주셔야 되고. 접점을 이렇게 잡았으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는 F'T니까 접방 완성해준 다음에 그 지나는 점의 좌표를 이제 대입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다 아시겠죠? 우리 많이 했었죠, 그동안. 자, 그 다음에 미적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가 된 게 이제 그 바로 전 단원에서 매개 변수로 이제 미분하는 거, 뭐 음함수로 미분하는 거, 이런 새로운 그 기법들이 추가가 되잖아.
이제 매개 변수 미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x가 어떤 매개 변수 t로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y가 매개 변수 g로 표현이 됐을 때 우리가 그 t 값이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은 그 x 값, y 값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어떤 지나는 점은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지나는 점은. 근데 우리 앞에서 이제 봤지만 보통 어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뭐 지나는 점이랑 그 다음에 기울기도 알아야 된단 말이지. 이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dy dx라 부르는 것인데 dy dx. dy dx는 이제 이 각각의 이제 x, y 값을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은 dy dt가 되는 것이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dx dt가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게 뭐 엄밀히는 약분이기는 한데 그 최종 결과 약분 한 얘가 이제 dx분의 dy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여기서 양변을 이제 각각 t로 미분해 주시게 되면, 자,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g't. 그 다음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얘는 f''t. 이렇게 식을 써주시기만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 간혹 가다가 이거 분자분모에 쌍으로 미분이 되어 있잖아. 이거를 나 이런 사람도 봤어. 그 ft분의 gt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나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어.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안 돼. 이거는 아예 다른 미분이지. 분수함수 미분이지.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매개 변수는 이제 그 t 값이 만약에 주어지면 x, y 이용해서 점좌표 구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그 x, y의 t에 대한 미분으로서 구해주면 된다. 요걸로씩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함수로 이제 미분해주는 건데, 음함수도 이제 사실 dy dx 요거 표현만 잘해주면 돼. 만약에 이제 f, x, y는 0. 그러니까 x, y가 막 동시에 섞여 있는 막 그런 거 있지? 요건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막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y 플러스 뭐 x, y 제곱은 1. 뭐 요런 식이 있다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막 뭐 정보가 조금 주어지긴 할 거야. 뭐 x가 몇이라든지 뭐 y가 몇이라든지 정보는 줄 건데, 만약에 기울기에 대해서 만약에 알아야 돼. 기울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일단 이 식을 미분을 해봐야 되겠는데, 미분해보시면 이제 x로 미분합니다. x로 미분해보시게 되면은 여기 3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할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잖아. 곱미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자, 앞에 거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일단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해줘야 되는데, 이거 미분 어떻게 하는지 다들 기억나십니까? 다른 문자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 하던 미분대로 미분하시고, 그럼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그 원에 있던 문자 알파벳을 분자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미분해줘야 되는 문자를 분모에다가 이렇게 썼었잖아.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렇게 쓰시고 뒤에 이제 y 미분하는 것도 나오는데 해주면 돼. 곱미분 그대로 x, y 미분하면 처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할 때 y제곱 미분은 우리가 원래 하던 미분대로 하시면서 그 다음에 dy dx까지 붙여주시는 거지. 그리고 얘도 이제 미분해줘야 되는데 쟤도 이제 자주 놓칩니다. 미분해서 0까지 써줘야 되는 거야. 미분해서 0까지. 이런 식으로 막 길게 이제 썼으면 얘를 이제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셔가지고 dy dx는으로 이제 정리를 해. 이게 이제 비로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인 거지. 이제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아까 그 매개 변수일 때에도 이거를 지금 구해놨었잖아. dy dx. 이 음함수 미분에서도 이 dy dx로 정리를 해줘야 돼. 여기서는 이제 dy dx가 숨어있는 이 부분을 좀 동요항으로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계산해 줘야 되겠죠? 뭐 넘길 거 넘기고 나눌 거 나누고 해 주셔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감소. 이제 극대극인데 그 요 내용 자체가 그 수트랑 똑같아요. 수트랑.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여러 번들 하셨으니까 요건 빠르게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애초에 함수가 이제 그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정의 자체는
이렇게 부동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x2가 더 클 때 함수값도 더 크다면 그 구간에서 우리는 증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이런 표현은 우리 이제 많이들 봤잖아요, 얘들아. 이런 표현들은 많이들 봤죠. 만약에 부등호 뒤집혀져 있었을 때는 이게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줬어야 됐지. 자, 그래서 x 이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란하게 되어 있고 반대로 되어 있으면 증가 감소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도함수에 f'에 이제 엮어가지고 판정을 해주게 된다면 사실 도함수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함수니까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은 올라가는 모양,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은 내려가는 모양이었잖아요. 증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서 오른쪽 위로 향해야지만이 함수가 증가할 거야. 도함수가 0보다 크면은 증가를 할 것이고 반대로 도함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 이게 기울기가 감소한다. 작아진다. 그랬을 때에는 도함수가 음수면은 감소한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함수가 양수 음수면은 증가 감소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말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 자, 방금 전에는 도함수가 어떠면 증가 감소하는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함수가 만약에 증가하면은 도함수가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라는 게 있지. 자, 만약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도함수는 0 이상이라고 여기는 등호를 붙였었을 거야. 등호를. 마찬가지로 구간에서 감소한다.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감소할 때.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 얘는 왜 등호가 안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f'x가 0 이상이다라고 해서 얘를 무조건 증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왜 할 수 없습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판례가 있었지? 상수함수라는 대표적인 판례가 있죠. 상수함수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함수를, 구간별로 이제 끊어서 특정 구간만 상수함수로 뭐 잡아볼 수도 있는 거지. 특정 구간만. 요런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증가함수 따질 때는 있잖아. 사실, 이런 상황은 사실 실전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사실. 수능에서는 증가함수 따지는 거는 거의 사실 잘 안 나오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시험 봐서 알지만은, 뭐 그 급수 문제 있잖아, 28번. 아니면은 27번 그 삼각함수 그 도형 그 세타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메인으로 나오고, 증가함수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서는 진짜 막말로, 이 상황이면은 웬만하면 증가다라고 놔도 돼.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다. 근데 이제 당연히 발레로서 존재는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수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극대극수는 사실 그 엄밀한 정의를 좀 아는 게 좀 중요했어. 이게 사실, 극대극수의 엄밀한 정의 가지고 이제 막 장난치는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수능이 이제 이 시스템 체계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장난칠 것 같아. 뭐냐면은, 그 극대극수를 이제 만약에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제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를 이제 잘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흔히 아는 극대극소는 만약에 이렇게 움푹 위로 솟아 있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제 보통 극대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움푹 파여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보통 극소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 얘를 극소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말고 좀 더 복잡한 상황, 좀 더 이제 좀 특수한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좀 다시 보시면, 자, 극대극수의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극대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x값이 있는데, 그 a인데, 그 x값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어떤 열린 구간.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지, 이게. 어떤 열린 구간. 만약에 그 구간에서, 그 열린 구간에서 어떤 특정 그 x값, 여기서는 a인데, 특정 x값에서의 함수값이 그 주변의 다른 값들보다 가장 크다면, 이제 주변에서 최대값이 만약에 되는 상황이라면, 주변에서 어떤 함수, 어떤 구간에서만 딱 놓고 봤을 때 최대값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최대값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값을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쉽게 해석을 하면은 그 뭐 전체 구간에서 최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열린 구간에서만 최대다. 그러면은 그거를 극대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특정 열린 구간만 내 임의로 잡아주면 돼. 이게 극대인 이유는 이제 내가 적당히 열린 구간을 잡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잡았으면 열린 구간이니까 양쪽은 뚫려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점이 최대값이거든.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 가장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이제 극대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라는 거지. 이 점을 극대다. 아니,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조금 그림을 좀 바꿔서 내보게 되면은, 자, 이제 자주 이제 발레로 들은 예시가 이제 있죠. 자, 이렇게 만약에 함수를 그리면은 지금 이 점에서 극대입니까? 극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거는 극대, 알겠니, 이거는? 이거 극대인 거 아시겠죠? 얘가 왜 극대냐면은 이 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열린 구간을 만약에 잡았을 때, 적당한 열린 구간이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점이 가장 위에 있거든, 지금. 이 점이.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극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극대. 지금 저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극대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극대라고. 반대로 밑에가 만약에 채워져 있었으면은, 여기가 뚫려 있고 만약에 밑에가 만약에 채워져 있었으면은 이 점을 그럼 극소라고 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 원리로 극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재수가 없으면 올해 수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면 극대값. 주변에서 가장 작은 값이라면은, 만약에 가장 작은 최소값이라고 만약에 얘기할 수 있으면은 얘는 이제 극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극소. 솔직히 뭐 흔한 주제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이 모의고사에서 3월 모의고사에서 딱 한 번 나왔었어. 20년이었나? 딱 한 번 이거 비슷한 소재가 했었는데, 지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솔직히 그게 수능에 나오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내는 사람이 이거 내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얘기가 있니? 뭐 아무리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선생님들이 뭐 이런 뭐 인간 강사들이 이 문제 막 이렇게 더럽다 이제 막 이딴 게 수능에 나오나 그렇게 욕해도 내는 사람이 이렇게 냈는데 그럼 이제 그게 트렌드가 되는 거고 경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일단 뭐 자주 나오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이제 공부는 하겠지만은 그런 거 이제 가려서 풀면 안 되고 사실은 다 풀어봐야 됩니다. 사실. 그 이번에 너네 13번 문제도 그거 사실 되게 내신틱한 문제거든, 그거. 내신에서 고난도로 나오는 문제야, 그거. 서로 다른 채실비 문제 있잖아. 근데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왔고 만약에 수능에 나오면은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건 더 이상 내신틱한 문제가 아닌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를 가릴 처지가 아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자, 극대극소를 통틀어서는 극값이라고 이제 부르죠. 극값. 자, 그리고 당구장 표시 여기 보시면 극대가 항상 극소보다 크지는 않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함수 그려보고 하겠지만은 뭐 요런 대표적인 발레 함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점근선 그었을 때, 이거. 자, 다시. 자, 뭐 이렇게 점근선을 그었을 때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극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극대값, 극소값의 이 대소관계가 얘가 지금 더 큰 값이지 함수값으로 봤을 때는 그지?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무조건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여러 개 극값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극값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이 여기 포함해서 뒤로 나올 건데 극값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려면은 즉 극대극소를 가지려면은 이 모양 자체가 뭔가 이렇게 꺾여야 된다라는 거지. 뭔가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감소하고 감소하는 것 같았는데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확 꺾이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분이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은 이게 부드럽게 꺾이다 보니까 기울기가 이제 0이 되는 순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그 극값을 가지는 지점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0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미분이 가능할 때는. 자, 극대극소 판정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모양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극대극소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도함수로 이제 만약에 판정을 하면은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양은 그 증가함수에서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랑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극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면은 극대
이때 이전에는 접선의 기울기를 만약에 판단했을 때 양수였다가 그 이후에는 접선의 기울기를 판단할 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극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극대. 만약에 이제 반대로 움푹 파여 있어. 얘가 이제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이제 바뀌게 될 때에는 우리가 그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 극소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극소. 그래서 이거 이제 외우는 요령은 그 앞에 걸 뭐라고 얘기했을 거야. 대는 이제 큰 걸로, 소는 작은 것으로 생각해서, 자, 크니까 이 앞에 거를 부호를 따라가면 돼. 얘가 얘보다는 크잖아? 그리고 얘는 소니까 앞에 거를 관찰하면은 얘가 얘보다는 작으니까 극소. 앞에 거랑 좀 연관 지으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머릿속에 잘 남을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이 F'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된 지점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지. F'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F'의 부호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 미적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기도 함수도 우리가 배웠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기도 함수에 엮어서 이제 활용을 해볼 건데, 이제 이기도 함수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변곡점으로서 확인을 할 건데, 이제 자, 이기도 함수는 이제 곡선의 이 오목 볼록 여부, 이 얼마나 이제 그 굴곡이 져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자, 이제 F2'의 이기도 함수의 값을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만약에 이제 F2'A가 이제 음수야. F2'A가 음수. F2'A가 음수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자, 요걸 한번 봅시다. 만약에 도함수가 양수면은 우리는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도함수가 양수면은. 또 막 도함수가 음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원래 함수는 감소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미분을 이제 한 번 더 해보는 거지. 그러면 F2'이 만약에 양수가 되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 함수에 해당하는 이 도함수가 증가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F2'X가 만약에 음수다라고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도함수가 감소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감소. 자, 그러면은 지금 처음 나오는 거는 그 이게 도함수가 두 번 미분했을 때가 음수를 물어보는 건데, 두 번 미분해서 음수면은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함수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함수가. 그러니까 그 기울기 함수가 감소함으로,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함으로, 그리고 또 접선의 기울기가 또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 부호 변화가. 자, 어떤 식으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기울기가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는 이제 양수일 수 있는데, 기울기 값이 보니까 어느 순서는 수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가 이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확인해주면은, 아,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극대라고 볼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극대라고 볼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은 그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고, x는 a에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계도 함수가 양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야. 처음에는 뭐 음수였다 하더라도 기울기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수로 이제 값이 또 막 바뀌어서 값이 커지는 게 되는 거거든. 자, 이때는 모양 자체가 아래로 파인 모양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극소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극소를 가지는 것으로. 자,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도함수는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이 모양상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도 함수의 부호면 이제 저 부호 판단이 가능하죠. 부호 판단이. 이기도 함수가 음수면은 이제 그 지점에서 극대. 이기도 함수가 이제 양수면은 그 지점에서 극소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이기도 함수가 음수면은 모양 자체가 이제 우리가 위로 블록이라고 얘기하죠. 위로 블록. 이기도 함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블록을 또 얘기하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위로 블록하면은 극대일 수밖에 없고 아래로 블록이면은 극수일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기도함수의 부호를 이제 봤을 때에도 이런 판단이 이제 가능한 것이고, 어디에서 어디에서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이제 해주면, 자, 그러면은 아까 극수였습니까? 극대였습니까? 음수였으면은 점점 기울기가 감소하고 위로 블록 모양으로 나와줘야 되니까 극대이고. 자, 그리고 이기도함수가 양수다. 그러면은 점점 기울기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아래로 블록처럼 나오는 극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극소. 자, 근데 이기도함수도 그렇고 원래 그렇고 둘 다 값이 0일 때에는 그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얘는 이기도함수 값도 0일 것이고 접선의 기울기도 0일 것인데 극소를 지금 가지는 상황이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0이면 값도 0인데 얘는 아무 값도 가지지 않는 대표적인 판례가 되겠죠.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필수예제를 풀어봅니다. 필수예제. 실제 학교에서 볼 시험 문제 있잖아. 학교에서 볼 내신 시험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서 오늘 하는 단어는 사실 크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나와도 사실 그냥 간단한 정도?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작년에 많이 이제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이제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크게. 자, 한번 봅시다. 얘가 문제가 접점이 주어질 때에 대한 접방 유형인데,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 필수예제 뽑는 게 사실 얘들아, 필수예제가 너네 실제 학교 기출문제를 좀 변형을 해서 여기다가 지금 싣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들이 너무 쉬워가지고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쉬운 거를 최대한 어렵게 변형을 지금 내가 해서 필수예제 여기다가 실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그래서 사실 막 되게 조금 지저분할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이걸 만족시키고 G가 이제 이런 분수함 G에 대해서 접방 얘기잖아. 문제 자체는 진짜 단순하지? 그냥 접방 구해라 이건데. 그럼 일단은 문제에서 좀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건, 자, 이 곡선 Y는 GX에서 저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으로 작성해 보면은 일단은 2,G2에서의 접방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방을 세워야 되겠지, 얘들아? 이렇게. 이거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G에 관한 것들 이려면은 당연히 저기에다가 이제 뭐 대입해야 되겠지. X의 2를 뭐 대입해가지고 뭐 계산하고 해줄 겁니다. GX는 XFX로 줘야 2 넣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2 넣고 이렇게 해볼게. 자, 일단 그냥 2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분모는 이제 ln2 1이고 분자는 EF2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근데 F2는 이제 여기 미분계수식에서 확인이 돼요. 이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F2가 2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2제곱으로 처리가 됐고요. 2제곱. 자, 그리고 G2는 처리했으니까 저 도함수 구해주셔야 될 건데, 도함수는 이제 이 위에 있는 G를 미분해줘야 되는 거잖아. 분수함수 미분으로 처리합니다. 자, 밑에 거 제곱.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할 때 위에 거 곱미분 들어가는 거니까,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lnx 요거까지 빼먹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밑에 거 미분, 위에 그대로인데 밑에 거 미분해 주시면 기억나시죠? 이런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x가 약분이 돼버려가지고 x에 이제 2를 대입을 해볼 것인데, G'2는 자, 분모는 1이 제곱 1이고 분자 f2 더하기 2f'2, 그 다음에 ln2는 1이고 마이너스 f2, 뭐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초고되는 게 또 보여가지고 f2가 없어져 버려, 이게 f2가.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G'2는 EF'2만 남게 되겠는데, F'2는 자, 요 식 자체의 의미가 미분계수로서 F'2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시겠죠? 요 좌변 자체가 F'이지. 그게 지금 숫자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아, 숫자 2구나.
2배의 2구나 라고 이렇게 써볼 거야. 2배의 2구나. 그러면은 사적은 다 찾았으니까 저기 대입해서 계산만 그냥 잘 해주면 되겠죠. 계산만. 따라서 y는 자 g'A는 2배의 2고 x-2 플러스 2제곱. 그래서 2배의 2x 마이너스 동류항 정리 2제곱까지. 여기까지 쓸게. a는 2, b는 마이너스 2제곱. 해서 곱해주시면 그게 답이겠습니다. 곱하면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배의 2의 세제곱.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고. 뭐, 어려운 거 없죠, 얘는? 여기까지는 한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좀 쓰시고요. 실수에서 2번. 자,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질 때, 자,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얘도. 자,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있는데, 저 y는 2x랑 접하는 접점을 구해라. 일단은 이 함수 위에 이 점에서의 접방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는 거야. 접방에 대해서. 그럼 일단 이 함수를 미분해야 되거든. 이 함수를. 요거 어떻게 미분하는지 알겠니? 요거. 요거 미분해 주시면은 그냥 그 간단한 무리함수 미분처럼 생각해 줘야 되겠지? 자, 미분해 주시면 자, y''은 자, 이제 숫자 2는 그냥 냅두고 천천히 해볼게. 자, 요거 미분해 주시면 이 루트 이렇게 분모에 하나 쓰시고 분자에는 요 안에 있는 거 미분해 주니까 1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맞니? 미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약분 들어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분모에 루트 x-2제곱분의 1분의 1 여기까지 들어가게 될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또 대입해야 돼. 2제곱분의 2, 2분의 2 대입해서 해줄 거야. 그럼 저거 이제 대입해주게 되면은 이제 x 다시 저 2제곱분의 2를 대입합니다. 이제 자, 대입해주시면 분모가 2제곱분의 1 나오게 되고요. 분자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얘는 이거 번분수 처리해주게 되면은 그냥 2가 나오게 될 거야. 그냥 2.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식은 그냥 2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2. 그럼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운다.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은 좀 완성을 해보기 위해서 따라서 y는 자, 접선의 기울기는 2가 나왔고 저 지나는 점, 이 점에서의 지금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x-2제곱분의 2 플러스 2분의 2 여기까지 일단 들어간다. 그렇지. 들어가 주시는데 좀 더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해보시면 여기 뒤에 얘는 약분돼가지고 아예 뒤에랑 소거되거든요.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요렇게만 남습니다. 요렇게만 남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 접선은 이제 완성을 하긴 했는데 요 접선이 얘랑도 접한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이미 주어졌을 때 이 함수에 접하는 접방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주라는 건데 이 문제는 약간 어떤 거냐면은 y는 2x를 좀 그려놓을게. 그 다음에 요 직선을 한번 좀 그어보게 되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랑 지금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접하기의 상황을 한번 좀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여기 만나는 이 접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라라는 얘기지. 접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라. 그러면 지금 이 기울기가 2야. 우리는 요 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 보셔가지고 그게 기울기 2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야지. x가 이제 몇이냐? 1이고 이제 y좌표는 이제 x에 1 넣으니까 y는 2가 나오게 되죠. 최종좌표를 1,2라고 봐주면 됩니다. 최종좌표를 1,2.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1,2로 들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문제, 이 문맥도 잘 이해해야 돼. 이게 이 접선은 쟤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하는 직선인 거지. 동시에 접하는, 동접하는 이제 직선이고. 자, 여기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3번. 자, 요 문제 또 이제 잘 봐야 돼, 이거. 요 문제.
자, 접선의 방정식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해볼 건데, 자, 요거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건. 그 문제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0에서 곡선의 그은 서로 다른 두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건데, 뭐 간단해 보이는데, 시간 한번 써봅시다. 일단 문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 x 플러스 2에 2x가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어떤 곡선이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그래프 정확히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저 곡선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0, 이 점에서 기울기를 내가 2개 긋는다. 접선을 한번 2개를 한번 생각해본다. 라는 얘기야. 그 두 기울기의 곱을 구해주는 건데, 외부의 점이 주어진 거니까,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그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좀 두고 푸는 것이었어. t, t 플러스 2에 2에 t.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죠. 그럼 저 점 가지고 접방을 세워. 점 가지고 세워주시게 되면은 그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니까 일단 저 함수를 미분을 합니다. y는 x 플러스 2에 2x. y 프라임은 이거 곱미분 해주면 3 맞니? x의 개수가 1을 한다라고 했지 이거? x 플러스 3에 2x.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접점의 좌표를 저렇게 t로 잡았기 때문에 저렇게 접방을 세웁니다. y는 자 t를 이제 대입한 거 t 플러스 3의 2의 t는 접선의 기울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플러스 2의 2의 t는 이렇게 저렇게 접방식을 세우시고 저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M1 M2의 곱을 구하래. 사실 이 접방식을 지금 내가 세워놨고 얘가 저 마이너스 1,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을 대입합니다. 0은 그다음 t 플러스 3 2t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t 플러스 2 2t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쭈루루 쓰시고 근데 잘 한번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게 등호로 연결된 방정식이기 때문에 양변은 항상 양수인 놈으로 나눠도 상관이 없죠. 이런 거는 나눠도 상관없지. 남는 거 좀 다듬어서 써주게 되면은 0은 얘랑 이렇게 곱하는 거네. t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다 전개해서 그냥 정리까지 다 한 번에 싹 해버릴게. 전개까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t제곱이고 이거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3t 이렇게 나오나?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0 이거 맞습니까? 플러스 3이니? 마이너스 3 플러스 3t니? 마이너스 플러스 3t 이렇게 나오죠? 요거 맞니?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t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일단 이렇게 찾았어.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인수분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단 안 된 상태로 해줘야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그 접선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접선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나오겠는데 이렇게 잡는 거야. 그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이끌어냈잖아요.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의미는 그 t라는 게 애초에 그 접점의 x좌표였다 보니까 이 t는 접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여기 들어있어.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로 잡아주면은 저 두 개가 이 접점의 x좌표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 맞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그러면 각 접선의 기울기를 M1, M2라고 나왔으니까 이 알파로 시작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도함수식에다가 저 x값 알파를 이제 대입해가지고 이제 M1은 알파 플러스 3의 2알파 이렇게 볼 수 있네. 뭔지 알겠습니까 이거? 알파를 대입해준 거. M2는
나머지 한 점 베타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처리해서 베타 플러스 3의 2베타. 이렇게 볼 수 있니?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S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놨고, 그래서 둘이 이제 곱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둘이 곱해주시면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 그 다음에 2의 알파, 그 다음에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 이거를 또 다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앞에다 쓸게. 다 전개해 주시면 알파 베타 플러스 3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여기까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식을 써보시니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혹은 알파 베타 근각계수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 꼴이 지금 나오게 된 거지. 근각계수의 관계. 여기서 근계관을 적용해주는 거야. 근각계수의 관계. 그래서 두분의 합 이제 계산해보시면 두분의 합은 저식에서 마3, 두분의 곱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만 합니다. 이제 따라서 2의 마이너스 3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9 더하기 9 해가지고 여기 또 없어지네. 최종 답은 2 세제곱분의 1. 여기까지 들어가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제 안 되는데 알파 베타로 잡고 그냥 두 기울기의 곱식을 쓰면 근각계수의 관계. 이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각계수의 관계. 근각계수의 관계. 무조건 저기서 막 근을, 오씨, 이게 막 맞다 해가지고 이제, 오씨, 맞네. 막 근의 공식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식으로서 해결해주면 됩니다. 식으로서. 으로써 해결해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쓰시고. 자, 요거 필수제 4번은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자,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이 있다, XY가 있다. 요 세타가 3분의 파이에 대응할 때 요 접방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인데, 이제 각각의 그 XY 값을 이제 세타로 미분해가지고, X를 세타로 미분해버리면 DX, D세타 나올 것이고, 자,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줍니다. 얘는 사인 세타야. 마찬가지로 Y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시게 되면은 dy d세타인데, 미분해주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우리는 이제 dx분의 dy라는 거를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이니까 얘 구해볼 건데, 자, 방금 구해놨던 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죠. y의 미분을 분자에, 그 다음에 x의 미분을 분모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y의 미분, 저희 dy d세타를 분자의에다가, x에 대한 미분은 분모에다가 이렇게 써보면, 이게 이제 비로소 요 상황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요 상황에서. 근데 항상 접선의 방정식이나 이런 거 구하려면은 보통 지나는 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져야 되는데, 기울기 함수를 일단 알고 그 다음에 XY 값도 구할 수 있는 식은 있고, 그럼 세타만 주어지면 되는데 세타 주어졌으니까 다 대입해버려가지고 완성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세타가 만약에 3분의 파이다. 그럼 계산합니다. X는, 자, 3분의 파이 대입해주시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3분의 파이를 Y좌표에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저 dy dx도 계산해 버립니다. 그냥 dy dx는, 자, 이제 세타에 3분의 파이 넣어주시면은 분자는 1 마이너스 2분의 1. 분모는 이제 몇이야? 2분의 루트 3인가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루트 3. 유리화까지 해주면은 이렇게 떨어질 것. 유리화까지. 이게 그러면은 기울기가 되는 거. 이게 이제 그 지나는 XY 좌표가 되는 곳이야, 이게.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접방 구하기만 하면 끝인데, 뭔가 마음에 안 들잖아, 일단. 식 쓰면은, Y는 기울기 3분의 루트 3, X-2분의 1, 그 다음에 Y좌표, 플러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일단은, 식이 뭔가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럼 전개 이제 해버리면, Y는 3분의 루트 3x. 동량 처리되는 거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요거,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
요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 통분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그 다음에 요 파이 있는 것까지 플러스 3분의 파이. 요게 최종 접방이 될 거야, 요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 어렵게 나올 수가 없는 게, 뻔합니다. 기울기 구하는 거는 요 dy dx를 요렇게 이제 미분한 거 분자분모에 배치시켜주기만 하고, 계산만 잘해주면 되니까, 이제 답이 이렇게 나와도 확신만 잘 가지시면 됩니다. 저런 답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고, 나올 수도 있구나. 자, 이거 정리하시고, 필수제 5번. 음함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할 거야. 음함수를 해볼 거야. 자, 곡선이 저기 지금 주어져 있는데, 저 곡선 위에 저 점에서의 접선이 그 각 축과 이루는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래. 자, 일단은, 미분을 이제 해야 되겠지? 미분을.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은 그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구해줘야 되다 보니까 미분해 버려가지고, 자, 2x. 자, 여기 마이너스 xy 미분합니다.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 와줘야 되는 거잖아. 뒤에 거 y 미분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쓰라라고 했냐면은 일단 y 미분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dy dx를 이제 붙여주라라고 얘기했지. dy dx. 그리고 여기 3y제곱, y세제곱 미분인데 그냥 평상시 미분하는 것처럼 3y제곱 쓰시면서 dy dx까지 붙여주라라고 얘기했어. 뒤에 1은 미분하면 0이니까 날라가서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이렇게 쓰시면 저 dy dx 구할 수 있는 식은 지금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자, 미리 그냥 대입해서 하겠습니다. 저 점의좌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dy dx 플러스 3배의 dy dx가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 계산 가능하겠다. 기울기 계산. 자, 얘가 이제 그 dy dx 4개가 있는 거니까 4배의 dy dx는 저거 넘겨가지고 플러스 1. 그래서 dy dx는 4분의 1까지 쓰시고 4분의 1 쓰시고 자, dy dx는 이제 기울기 구했는데 저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었다 보니까 y는 4분의 1에 저 접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4분의 1x 전개 마이너스 4분의 5인가?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 도형의 넓이 계산해내는 건데 이거 그림을 그려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절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내는 거란 말이지. 절편 가지고. 절편 가지고씩 써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 삼각형 넓이 얘니까 x절편, y절편 가지고 이제 계산해내는 거잖아. 네? 네. y절편 쪽에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니까? 오케이. 요게 맞죠? 자, 그러면은 y절편은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x절편은 얘가 x가 3이면 되거든요? 네, y가 0 되는 거니까. 여기 3이야. 요거로 넓이 계산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넓이. 2분의 1. 그 다음에 사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각 절편의 절대값으로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각 절편의 절대값. 이렇게 쓰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몇이야? 8분의 9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6 곱하라고 했으니까 최종답은 18까지 해주시고 최종답은 18. 뭐 어려운 거 없죠, 얘는. 그래서 사실 이제 실제 시험 문제들도 이제 다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막 어렵게 막 나오진 않습니다. 이 단원들은.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이제 요거 이제 보시면, 자, 그나마 조금 복잡한 문제야. 그나마 복잡한 문제. 역함수 이용해서 하는 건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뭐 이걸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이제 역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역함수 gx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x까지 곱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접방 구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계산하거나 좀 할 게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구할 수 있는 것들 구해 볼 수 있고, 이제 접방도 이제 세워볼 수 있어. 접방식부터 세워봅시다. 이 함수의 도함수를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쓸 거야. 그러면 요 함수의 그 도함수는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지. 일단 접방식 완성해 놓으면은 x 마3 들어가는 거니까 g 마3 마이너스 3배의 g 프라임 마3 이게 접선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는 점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배의 g의 마3. 요거 맞니?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좀 알아야 되는 게 g 마3, g 프라임 마3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위에 있는 거를 좀 활용하면 구할 수가 있죠. 자, 위에 있는 거 좀 활용해보면 이 마이너스 2로 가는 거니까 분자가 그럼 0이 돼야 마3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미분 계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미분 계수는 아니고 분모를 조금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이제 처리했을 때, 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그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여기가 마4가 나오게 되거든. 마4.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러면은 f 프라임 마3으로 f 프라임으로 볼 수 있니? 미분계수 저 부분을. 근데 분모에 마이너스 4가 붙은 f 프라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2다.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마8이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요 두 식을 좀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어. 요 두 식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g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죠. g에 대해서. 자, 이제 역함수식 바꿔줄 수 있는 관계식이 있죠. fg가 역함수 관계니까 이거 자리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g 마3은 마이너스 2고, 그리고 또 g 프라임도 구해줘야 되는데 g 프라임 마3, 얘들아 이거 역함수 쓰는 순서 기억나니? 이거 쓰는 순서 이거 기억납니까? 처음에 그 역함수에 도함수 쓴 다음에 그 다음에 g 마3 이렇게 쓰는 순서 기억해 놓으라고 얘기했어. 순서 이렇게. 그럼 g 마3은 지금 마2니까 얘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로서 처리가 될 건데 아까 마이너스 8이라고 구해 놨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값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은 완성되는 거지. 완성. 그래서 그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을 좀 빠르게 할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8분의 3 x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제 g 마3 그럼 플러스 6이고, 자, 이거 마이너스 8분의 13이니까 전개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8분의 9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접방은 이렇게 완성은 될 거야. 접방은 완성되고, 지나는 점이 지금 a, 마7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입해주기만 하면 끝나겠죠. a, 마7 대입. 뭔가 되게 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이잖아. 분수니까 이제. 근데 계산은 됩니다. 8 곱해주면 마이너스 56은 마이너스 13a 플러스 9 넘어가면 이게 13a가 몇이야 이거? 65, a가 5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이렇게 값은 깔끔하게 나온다. 그래서 저 역함수 이용해서 조금 문제 어렵게 그냥 꼬아서 맞는 거거든. 꼬아서 이제 차근차근 해주시면 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해주시고, 이제 하나 조금 주의해줘야 될 게 있다면은 그 구하는 접방이 어떤 함수에 대한 접방인지 잘 봐야 돼. 이게 역함수 나와가지고 그냥 역함수 가지고 접방 세우겠거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관찰해 주셔야 xgx라는 함수의 접방이잖아. 요거 좀 신경 써서 봐야 돼. 잘 놓칠 수 있는 부분이야. 이 함수의 접방이죠. 이 함수의 접방 주의해 주시고, 저 함수의 접방을 계산해 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접방 문제들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도 사실은 막 과해서 사실은 그렇게 잘은 안 나올 건데, 사실 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이제 더 쉬운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개수. 접선의 개수인데, 자, 점 a, 0에서 저 곡선에다가 접선을 두 개를 그릴 수 있대. 사실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지금도 풀 수는 있지만 좀 완벽하게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함수 그래프 그리고 막 사실 해봐야 좀 더 이 문제에 좀 가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를 그냥 잠깐 맛배기로 좀 보여줄게. 자, 이게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이야.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일단 저함수를 좀 그려야 되는데, 저함수를. x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고, 도함수를 한번 좀 구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곱미분 다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이거든. 곱미분 해보시면.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x가 뭔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거지. 그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면은 얘가 양수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지점 경계로 해가지고 그보다 크면은 양수야. 올라가는 거야. 그보다 작으면은 음수기는 한데, 근데 이제 얘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왼쪽으로 이제 한없이 이제 가버리게 될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얘는 이제 지금 어떻게 우산인지 따지는 거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그 2의 마이너스 무한, 얘는 몇이라고 볼 수 있니, 값이? 이거 0이라고 볼 수 있니? 그럼 이제 어떤 게 더 우세한지 이제 판단해야지. 얘는 숫자가 그 한없이 작아지려고 하고, 숫자만 볼게. 얘는 숫자가 한없이 커지려고 하고, 무한대는. 얘는 작아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우세한지를 따져야지. 이거는 항상 그 지수함수가 가장 센 놈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무조건 0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 이거는. 이거는 뭐 교과서상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보통 이런 문제가 이런 내용이 만약에 문제에도 활용이 되려면은 보통 이렇게 주거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저 함수에 대해서 계산한 게 뭐 0이다.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주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상식으로 좀 이제 알아야 돼. 다항함수보다는 지수함수가 훨씬 센 놈입니다. 지수함수가. 애초에 지수함수 자체가 그 이제 우리가 EX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EX. 사실 지수함수를 영어로 이제 하면은 익스포넨셜이거든.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애초에 값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세합니다. 0이. 그러니까 이제 0에 가까워지는 거다 보니까 값이 그 함수값은 음수를 유지하는데 0에 가까워지면은 이게 이렇게 점점 이 x축을 점근선 삼아서 가까워져야 되는 그런 모양이야. 자, 변곡점은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하지만은 변곡점도 얘기만 조금 한번 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변곡점 나오거든요. 여기서 오목볼록 오목볼록의 여부가 달라지는 지점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왼쪽은 위로 볼록으로 나오게 되고 그보다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접선을 이제 긋는데 a, 0 x축 위의 점에서 임의로 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접선을 이제 한번 좀 그어보기 전에 요거 먼저 좀 하나 얘기해보자. 좀 사전 지식. 그 3차함수가 있을 때 그 접선의 개수 혹시 이거 압니까? 각 영역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몇 개 그어지는지 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변곡점에서 변곡 접선을 그어줘야 되고, 변곡 접선, 관통하는 거. 그러면 각 영역에 따라서 그 점에서 그 함수, 3차 함수를 향해서 접선이 몇 개가 그어지는지 이걸 좀 이제 알면은 좀 도움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아랫부분 있지? 1개. 그 다음에 여기 대칭이어서 여기도 1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여기도 대칭이어서 3개. 그 다음에 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은 2개. 그 함수 위에 있는 점. 그 다음에 변곡접선 위에서도 2개. 단 예외가 이 점,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1개. 사전 지식으로 좀 이제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전 지식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점을 찝었다. 여기는 접선의 개수가 3개가 그어지게 되는 부분이거든. 이렇게 접선의 개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나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위쪽을 향해서도 이렇게 접선 3개가 그어지는 상황이야. 3개가. 자, 뭐, 요런데, 한 개인 지점 확인해보면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이거 말고는 접선을 더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수 위의 점에서는 내가 2개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 점을 내가 찝었다. 이 점을 찝었으면은
그 점에서의 자체 접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 반대편 쪽으로 접선을 또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변곡 접선 위에서도 내가 만약에 한 이 정도 점을 한번 잡아볼게. 이 정도. 그럼 변곡 접선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변곡점 자체에서는 변곡 접선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한번 머리 굴려보면은 사실 얘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사실은. 확인을. 자,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변곡점은 여기거든요. 그런데 모양이 있잖아, 얘들아. 뭐 3차함수 뭐 이 정도의 모양이랑 거의 뭐 똑같진 않지만은 뭔가 조금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야, 이제 얘랑. 왜냐면은 이제 그 3차함수는 오른쪽에서부터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인데 얘도 내려갔다가 올라가긴 하는데 뭔가 완만하게 되는 거잖아. 내려가진 않지만. 그래서 얘도 변곡점에서의 변곡 접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관통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곡 접선을 그었을 때 각 영역들에서 접선을 몇 개를 그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습니다. 각 영역에서 몇 개 그을 수 있나. 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자, 여기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는 접선이 몇 개 그어질까? 몇 개? 3개 그어지니? 3개? 3개 그어집니까? 어디서? 0 이상에서 여기서 막힌다? 아, 여기 이 Y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X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제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다르니?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다르다? 다르니? 그래? 그럼 만약에 봐봐. 여기 있어. 만약에 원점이 있어. 원점에. 그러면 접선이 몇 개 그어집니까? 원점이 있으면? 원점에서는 이렇게 하나 그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을 향해서도 접선이 그어지게 될 거야. 이 아래쪽을 향해서. 자, 그런데 이제 위치를 내가 조금 한번 조절을 해볼게. 위치를 이제. 만약에 이 정도쯤으로, 다시. 이 정도쯤으로 점을 만약에 놨다. 이 정도쯤으로. 요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거 3개 되네, 이거 3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 위를 향해가지고 접선을 그어. 이거, 접선을 그어. 요거 일단 하나 나오니?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나오니? 또 하나? 아래로? 여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로 블록으로, 여기서 여기로 이거 그어지니, 이거? 이거 그어지는 거 맞니, 이거? 저 진짜로 그어지니, 저거? 저거 그어지니, 저거? 자. 자, 봐봐.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저 함수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 저 함수를. 이제 미분을 지금 한 게 y'이잖아, 지금 얘가 이제. y''은 2x 플러스 3의 2x야, 이제. 지금 이 문제는 그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몇 개를 그을 수 있는가? 이걸 따지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접점을 이제 미지수 t로 놓고 뭐 접점을 뭐 t라고 놓자. 접점을 t로. 그럼 t로 이제 접방을 세웁니다. 그러면 2t 플러스 3 2t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t 플러스 그 다음에 2t 플러스 1에 2t 요거 맞니 얘들아? 저 접점으로 씩 세우면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점을 이제 대입을 할 거야. 근데 a, b로 일반화해서 대입한다 해봐. a, b로. 그럼 여기 b 들어가고 여기 이제 a 들어간다 치면은 이거 식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거 식이? 여기 b 들어가고 여기 이제 a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식이 이렇게 처리가 될 거야. b는 2t 플러스 3 2t a 마이너스 t 플러스 2t 플러스 1에 2t 식이 막 굉장히 막 복잡하게 나오지 식이.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2t로 묶어. 2t로. 그러면 여기 이제 막 전개해보면은 여기 막 2차식 나올 거 아니야 2차식 그지? 그 다음 여기는 이제 b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근을 이제 가질까 이걸 따져야 돼. 근데 그걸 또 따지려면은 이제 이 함수를 또 그려내야 돼. 이 함수를 이제 그려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 X축 위에 놓여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이제 위치해 있을 때 접선이 여기가 사실 잘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그 내가 아까 여기로 잡았을 때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가 나온다라고 했잖아. 사실 이게 접선으로 그어지는 게 좀 와 닿습니까, 이게? 이게 와 닿니,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는 게 좀 약간 와 닿니, 이게? 저게 와 닿니? 사실 와 닿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사실은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 이게 지금? 안 보일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아까 내가 3차함수 이제 그려놔줬는데, 3차함수에서는 이제 요 지점에서는 3개를 그릴 수가 있었거든? 곡선의 굴곡에 따라서. 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지나는지를 자세하게 따지려면은, 뭐 그림상으로는 지금 지나기는 하는데, 원래는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식을 써가지고 또 이함수 구도 이제 그려줘가지고 그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야 되는 문제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쉽게 해주기 위해서 X축 위에 점으로 잡은 거야. X축 위에 점으로 잡으면 식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B가 이제 0으로 바뀌는 거잖아. B가 이제 0으로. 그럼 B를 이제 0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를 이제 내가 2t로 묶어가지고 싹 전개를 이제 해볼게. 전개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t 제곱, 그 다음에 이제 2a 마이너스 1t,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요 2t라는 거는 어차피 양수값이니까 무시할 수 있잖아. 그럼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오니, 저거? t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는 거 맞니, 저거? 2차 방정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을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 2개까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 2개인 부분의 그 범위나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따져야 되는 거지. 2개인 부분의 범위. 근데 이제 이 문제는 2개의 접선 그을 수 있으니까 판별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자, 2a-1의 제곱.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거를 이제 풀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0보다 크다. 요거만 풀어주시면 되겠죠? 요거만. 판별식이 0보다 크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야 접선에 2개가 나오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이제 풀어주시면 해결이 될 거. 4a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저게. (0보다) 크다. 그래서 a가 큰 것보다 크고 a가 작은 거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다 라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식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볼게. 사실 그 접선의 개수가 수투에서도 그렇고 여기 미적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좀 종종 이제 나와요. 내신은 뭐 이거는 항상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점에서 접선이 몇 개 그어질까, 이거는 좀 자주 나오는 그 소재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접선을 한번 이렇게 막 그어봐야 돼. 접선을 그어보셔야 됩니다. 많이 그어보셔야 됩니다. 그 답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답은.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자, 이제 접선은 이제 내용이 끝났다. 접선은. 내용이 이제 끝났고, 증가감소, 극대극소. 요걸 이제 할 거고, 증가감소, 극대극소. 증가감소, 극대극소.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증가하니까 기본적으로 도함수 일단 계산해 보는데, 계산해 볼게요. 자, 도함수는 a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2x가 되면서 얘가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지만이 증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 0보다 커야 증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 등호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이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거? 왜 안 들어가니, 이거? 앞에서 뭐라고 했어? 증가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증가하기 위한 조건? 도함수가 이제 확실하게 0보다
커야지만이 우리가 증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등호를 붙여야 됩니다. 얘는 등호를 붙여야 된다. 내가 아까 또 얘기한 게 있었잖아. 그 발레가,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없는 발레가 상수가 함수 같은 발레가 있었잖아. 이러한 발레가 있었잖아. 그지? 상수함수가 뭔가 조금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발레란 말이야. 상수함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면 상수함수로 계속 쭉 나오던가.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막 이런 함수들이 상수함수가 계속 나오겠니? 이런 함수들이? 안 나옵니다. 계속 뭔가 곡선으로 뭔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열심히 일하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잠깐 0일 수는 있는데 잠깐 0을 찍었다가 올라갈 수는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조건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는. 앞에서는 증가하기 위한 조건에 원래 등호가 없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문제 풀 때에는 등호가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문제 풀 때에는. 그래서 이거는 등호를 붙여야 됩니다. 등호를. 자, 그러면 이제 요 도함수가 0 이상 해서 이제 풀어볼 거고 통분을 합니다. x제곱 플러스 2 분의 분자가 4x입니까 지금? 미분해주면은 앞에 2가 있으니까 2x 오케이 4x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a 곱해주시면 a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x 되지 이렇게. 얘가 0 이상이야. 근데 분모는 2차식이 들어있는 2차항 상수항 꼴이니까 이거 분모 항상 양수 맞니 이거? 항상 양수? 그러니까 분자가 양수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분자만 보면 될 것 같아. 분자만. 요 2차 부등식 확인해 주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은 아래로 볼록의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이런 붕 떠 있는 모양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이면서 저 판별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쓰는 거 기억나시죠? 네, 우리 이제 3학년이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 조건 쓰시면 4-2a 제곱이 0 이하 a 제곱으로 정리하면 2 이상 a는 이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은 부분이 나오긴 하겠지만 양수만 우리가 보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돼, 그 음수. 최종 답은 요 양수로만 선택을 해줘야 될 거야. 양수로만. 요거만 생각해줘야 됩니다. 요거만. 요거만 생각을 하자. 라는 겁니다. 자, 사실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 뭘 신경 써야 되냐면은 얘가 로그니까 사실은 원래는 진수 조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근데 항상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답은 나오는 상황이야. 문제들에 따라서 진수 조건을 신경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가감소 이렇게 해결하시고 증가감소 이렇게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극값 가지는 걸로 한번 좀 볼게요. 극값 가지는 거. 자, 일단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극값을 가진다. x가 1일 때 극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소에 대해서 구해주라는 거지. 극소. 일단은 그 극대극소 판정은 기본적으로 미분을 일단 해보셔야 되겠지. 자, 근데 이거 ln 2x분의 1. 저거 역수 표현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을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좀 보기 좋게 하고 미분을 합시다. 미분해버리면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x분의 1 맞니 이거? 마이너스 x분의 1 네,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2a 여기까지 나오는데 1 넣었을 때 그 값을 가지는 거니까 1을 대입했을 때가 몇이 나와야 돼 값이? 0 나와줘야 되는 거 맞니? 부호 변화가 일어나줘야 되겠지. 그게 0인 지점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1을 대입해 주셔가지고 마1 마2 더하기 2a 얘가 이제 0이다 라고 해서 이제 구합니다. 2a의 값을 그냥 구하자. 2a는 2분의 3 2a는 3 자, 2a는 3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서 저 도함수식을 좀 완성을 좀 해볼게. 도함수식을 요거 두 개 가지고 완성합니다. 그럼 도함수는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인데 통분을 해보시면 통분을
자,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몇이야?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니,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면은, 문제에서 사실 극소를 구하래, 극소. 그러면은 극소를 갖는 x값을 찾은 다음에, 그럼 찾았으면은 그 x값을 이제 가지고 이제 원래 함수에 이제 대입해야 그 값이 완성이 되는 건데, 사실 x가 1에서 그 값을 가지긴 한데, 근데 얘가 지금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좀 따져봐야 되거든? 근데 보통 극소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이제 1을 바로 넣어서 그게 답인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야. 조금 더 이제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를 괴롭힐 거 아니야,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판단을 더 이제 해봐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볼게. 그럼 2x-1, x-1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서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자, 이제 부호 변화나 이런 거를 판단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양수인 것밖에 안 돼요. x가 양수인 것밖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x는 양수여서 분모는 항상 양수인 상황이야, 분모는. 그럼 이 2차 함수, 분자 부분만 봐주면 되고, 위로 블록이면서 그 2분의 1과 그냥 1에서 부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 부호 변화를. 자, 그 극소를 가지게 되는 거는 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자, 어디에서 극소입니까? 2분의 1이야, 1이야? 극소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였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그 지점을 극소라고 보는 거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여기에서 극소구나. 아, 여기에서는 극대구나. 그래서 우리는 F 2분의 1의 값을 구해주는 게 답인 거지. F 2분의 1 저기 넣어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앞에는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2a가 3이었으니까 2분의 3인가? 계산해서 4분의 5까지 쓰시면 됩니다. 4분의 5. 여기까지 쓰시면 되는 거. 4분의 5. 자, 요거 자, 요거 이제 요거 세 문제만 하면 됩니다. 요거까지만 얼른 하고, 네, 마무리하고 합시다. 일단, 자, 이제 예제 볼 건데, 이제 예제 1번. 앞에 거랑 비슷한데, 어떤 접선이 만나는 점이 이제 A가 있다. A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랑 또 접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어. 접방 좀 2개 정도 세워줘야 되는데, 자, 봅시다. 처음에 저 점에서의 접선 한번 해보자. 자, y는 lnx가 있고, 지나는 점은 이제 루트 2, 2분의 1이야. 일단 우리가 도함수는 구해봐야지. lnx의 미분은 x분의 1일 것이고, 이거 가지고 접방을 세웁니다. 자, 루트 2 넣어주게 되면은 처음에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분의 1인데, 좀 더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루트 2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들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을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저게 x절편 확인하는 거 맞니? x절편 확인하는 거? x절편 확인해주기 위해서 y에 0 대입하자. 이거 풀어가지고 x 구해줘야 되잖아? 그럼 x 구해주시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루트 2 나오니 이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2분의 루트 2. 자, 그러니까 따라서 A라는 점의 좌표는 2분의 루트 2,0이라는 점으로 완성은 되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어떤 또 다른 함수랑 또 접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지? 점 B에서 접한다. 자,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건데, 그게 어떤 또 다른 함수랑 접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우연히 저 접선이랑, 이 곡선이랑 접하는 거니까, 이 점은 이제 외부의 점으로 봐줘야 되는 거지. 외부의 점. 외부의 점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부의 점으로 잡을 때는 그 진짜 만나는 접점, 여기서 B라고 주어졌는데, B를 이제 미지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 미지수로. 그래서 요 미지수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세워줄 겁니다. 미지수로.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자, y는 루트 2x였지, 루트 2x. 자, 요거였지. 자, 루트는 이제 2분의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간결하게 표현합시다.
그래야 이제 미분할 때 조금 보기 좋잖아, 이제. 2분의 1에 2에 2분의 1x.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접방 세워야 되겠지. 접방 세워주시게 되면은, y는, 자, t 넣어가지고 이제, 2분의 1에 2에 2분의 1t, x 마이너스 t, 플러스, 자, 루트 2t. 자,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이제. 정리를.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진다는 점이 아까 A라는 점이 요거였었잖아요. 이제 요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해보셔야 되겠죠. 대입해 보시게 되면 0 나오고 2분의 1, 2의 t. 자, 2분의 자,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t에다가 이제 플러스. 요것도 그냥 바꿔놓자, 이렇게. 2의 2분의 1t. 요런 식으로 바꿔놔 놓을게, 일단은. 자, 이게 는 0이니까 양변을 이제 항상 양수인 놈 요거 나눠버릴 수 있니? 항상 양수인 놈? 요거 나눠버리게 되면은 자, 0은 2분의 1에 뭐 2분의 뭐 루트 2 마이너스 t 플러스 1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뭐 넘기고 해가지고 t를 구할 수도 있겠죠? t를 정리해줘가지고 자, 1을 넘기면 마이너스 1인데 2 곱해서 뭐 이렇게 그래서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t t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2. 뭐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다. 근데 문제는 그 두 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a는 x좌표가 요거 b는 x좌표가 지금 요거 점 b의 x좌표가 t니까 얘네 둘이 더해주시게 되니까 루트 2 플러스 2 얘가 최종탑 나옵니까?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만 잘 해주면 되는 문제고 어렵진 않고 계산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 2번 극대극소 관련된 문제야. 극대극소. 자, 자, 요 문제 조금 잘 봐줘야 돼. 요 문제 잘 봐줘야 돼. 자, 요 문제. 자, 이제 극소값 주어졌을 때 극대를 가지게 되는 지점을 확인하라는 건데 저거를 미분을 해보면 자, fx 이제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곱미분으로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거잖아. 곱미분으로. 자, 곱미분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함수 그냥 원래 함수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곱미분. 자, 곱미분 해주시면은 자, 여기 2x 플러스 1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2x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f'x는 2x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플러스 a. 일단은 여기까지 되겠지? 여기까지. 근데 그 문제가 이 극대값이 0이래. 근데 원래 극대값, 극소값, 극값을 구하려면은 그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0 되는 게 확인이 바로 안 됩니다. A가 껴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거를 지금 구할 수조차 없는데 그 구할 수조차 없는 값을 일단은 대입했을 때 극소가 되게 하는 걸 대입했을 때 극소값이 그러면 또 0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자, 이제 뭐 근의 공식하고 막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제 0 되는 거는 우리 이 2차 함수 부분을 봐주면 되잖아. 일단은 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몰라도 그 근을 x축이랑 만나는 그 점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일단은 좀 둘 거야. 알파 베타. 알파 베타로 두게 되면은 어느 x값에서 극소를 가지게 하는지 판단해 줘야 되는데 부호변화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알파일 때 베타일 때 자, 어디에서 극소 값을 가집니까? 베타에서 가지죠. 부호변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그래서 우리는 f 프라임 베타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에다가도 베타를 넣었을 때 0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아, 저걸 넣었을 때 0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넣었을 때 0이구나. 그러면은 지금 원래 함수와 도함수에다가 베타 넣어서 0이다 식 써보면 되는데 그럼 같다라는 식을 써야 되겠지. 그러면은 아마 식 써보시면은 이제 느낌이 좀 올 거야. 베타를 넣은 게 이게 지금 f 베타.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베타. f 프라임에다가 이제 내가 베타를 또 넣을게.
2의 베타,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플러스 A. 이렇게 같은 거니까 약분시킬 수 있는 거 약분시키고, 그럼 요 이제 2차식 부분 남는데 이게 또 소거가 또 되잖아. 소거가. 베타 제곱도 이제 날려줄 수 있으니까 A도 또 심지어 날릴 수 있으니까 정리가 좀 많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베타는 3베타 플러스 1이 남아가지고 베타를 이제 완성할 수는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까? 베타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겠네. 자, 베타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근 하나를 찾은 거니까 이거 A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대입해가지고 A도 찾아볼 수 있겠죠? 아니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생각해도 돼. 근각계수의 관계로 해보게 되면은, 자, 이제 두근의 합은 마3인데, 두근의 합, 마3인데, 그게 이제,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으니까, 다른 한 근은 그럼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5인가?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두근의 곱은 1 플러스 A인데, 두 근을 이렇게 구해 놨었으니 4분의 5까지 놓습니다. A를 4분의 1이라 놓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극대를 가지느냐 라는 걸 사실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알파가 답이겠지. 알파가 극대값을 가지게 하는 그 부호변화, 극대 가지는 거 맞죠 이거?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로 해주면 되겠고, 뭐 A도 구해보면은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고. 자, 그래서 예제가, 네, 그래도 막 엄청 어렵진 않고, 조금 이제 끄적여 보면은 할만합니다. 뒤에 대표 예제, 여기를 한번 좀 봅시다. 맨 뒤쪽에 대표 예제. 자, 이 문제가 이제 비교적 최근이거든. 재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재작년 수능 문제. 이게 4점짜리인데, 이게 문제 배치로 따지면은 이제 28번이거든요. 너네 이제 요번에 시험 본 그 3월 모의고사 있잖아. 그 28번 포지션이라 보면 돼. 자. 근데 난이도는 이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자, 봅시다. 문제가 fx 주고 gx도 줬는데 0과 2 사이에서 극소가 몇 개 있을까? 라는 걸 찾는 거야, 일단. 자,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원 자체가 미분이니까 미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 일단 한번 더 쓰고, 자, 6파이의 x-1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gx가 이제 뭐냐. 3fx 플러스 4 코사인 fx. gx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도함수를 이제 구해보시면, 자, 3f'x.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마이너스 4 사인 fx. 그 다음에 f'x. 이렇게 곱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기본적으로 0 되는 걸 찾아야 되겠지. 0 되는 거. 극대극소 갖는 거는 부호 변화 일어나게 되는 걸 찾아야 되다 보니까 웬만한 상황에서는 는 0이 되는 걸 찾는 게 맞는 거야. 자, G' 조금 정리는 가능하거든요, 정리가. F'으로 인수분해, 공통부분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로 끄집어내게 되면 남는 게 3-4 sin fx가 0이다 라는 것까지 써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써보실 수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거는 이게 0이던가 아니면 이게 이제 0이던가 해줘야 될 건데, F'은 이제 요거 미분해보면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F'X 한번 미리 구해놓으면은 12파이의 x-1. 그럼 얘들아, 이거 F'이 0 되는 거는 x는 1로 유일하게 하나 정해지지, 일단? 유일하게 하나 정해지는 거. 여기서는 이제 x가 1, 한 개. 그럼 관건은 뒷부분이거든, 이제. 3-4 사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좀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얘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놓으면 얘들아, sin fx가 4분의 3 되는 지점을 찾으라 라는 요 얘기랑 같은 거잖아, 그지? sin이 4분의 3 되는 걸 찾으라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너네가 조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두 가지 선택지. 뭐가 있냐면은 sin fx가 4분의 3이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이제. 근데 fx가 뭐 이렇게 표현이 되면 막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함수야, 이제. 여기 이제. 자,
근데 일단 사인의 형태이기는 할 거냐, 사인의 형태? 그럼 봅시다, 이거. 애초에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0과 2 사이야, 0과 2 사이. 그럼 0과 2 사이면은 이 fx의 범위에 대해서 좀 논할 수 있다. fx의 범위. 애초에 이제 이게 2차식이 이제 최소값들이 이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x가 1일 때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 fx의 범위는 0부터 가능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x가 이제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값 0이나 1을 대입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6파이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6파이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인 안에 있는 놈의 범위가 0부터 6파이로 이제 봐주시고 0부터 6파이로 자 그리고 이 사인 fx를 이제 원래 사인은 주기가 이제 2파이니까 0부터 6파이까지 보는 거네 해가지고 주기를 이제 뭐인 것으로 볼 수 있냐 이제 0부터 6파이인 것으로 볼 수가 있지 0부터 6파이인 것으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줄 거야. 자, 근데 요게 조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지금 이 주기 3개짜리를 그릴 거야. 주기 3개짜리. 근데 잘 접근해줘야 되는 게 이거를 그냥 사인 함수 3개짜리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3개로 그리면 이제 4분의 3이 되는 걸 긋잖아. 4분의 3 되는 거. 자,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여기서. 지금 내가 그린 함수는 그 사인 fx를 그린 건데, 이제. 사실 극소가 되는 거는 사실, 극소는 어떻게 지금 부호가 변화해줘야 되냐면은 그 도함수, g'이 이제 원래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지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음수였다가 얘가 이제 양수로 바뀌게 되는 지점. 그런 걸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f'도 따줘야 돼. 왜냐하면은 지금 얘가 이제 0 되게 하는 지점에서 얘가 어떤 부호를 가지는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얘기야. 얘가 어떤 부호를 가지게 되는지. 근데 f'은 지금 식을 보시면은 애초에 이제 x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부호가 지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1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가 1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게 돼가지고 그 0과 2 사이의 범위에서 우리가 따질 때 1이라는 그 기준값을 추가해가지고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로 더 세분화를 해줘야 돼. 1도 한번 기준값으로 끊어야 돼. 근데 그렇게 또 끊어야 되는 거는 1보다 크면은 이제 얘가 값이 좀 커지게 되는 거고 1보다 작아도 값이 커지게 되는 거니까 1일 때가 지금 가장 작은 값인 겁니다. 어차피 1을 기준으로 좀 나눌 필요는 있는 거야. 1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 x의 범위를 이제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생각할 건데 1일 때는 이제 아까 얘가 0 되는 거에서 확인했고 1과 2 사이일 때를 확인할 거야. 1과 2 사이일 때. 그럼 요 때는 이제 x가 이제 1일 때에는 이제 실제 1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1에 가까워지면은 얘가 이제 0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사인 0으로 봐주면 되겠지? 사인 0으로. 그럼 x가 1에 가까워지면 이제 이게 사인 0처럼 봐주는데 x가 2에 가까워진다. 6파이에 가까워지잖아. 6파이에. 그럼 6파이는 이제 주기 3개가 이미 지나간 거니까 x가 1에서 2로 진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긴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4분의 3이 되는 지점도 일단은 몇 개가 확인됩니까? 6개로 일단 확인은 되거든? 근데 주의할 점은 극소를 가지는 것을 확인해야 돼. 극소 가지는 거. 생각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잔머리를 굴리면, 하나가 극대면 하나가 극소지 않을까.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은 3개가 나오기는 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제 그 4분의 3을 이제 뛰어넘을 때, 안 넘을 때, 그거 신경을 써볼 거야. 자, 사인 값이 만약에 4분의 3보다 크면은, 잘 들어. 사인 값이 4분의 3보다 크면은, 이 동그라미 친 게 양수일까, 음수일까? 사인 값이 4분의 3보다 크면 음수지? 그러면은, 크면은 이제 음수가 되는 거고, 그럼 작았으면 이제 양수인 거지, 그지?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건데, x가 1보다 클 때는 도함수가 아까 여기 이제 양수여가지고, 어차피 그 플러스 부호는 의미가 없고,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바뀌게 되는 거잖아. 사인 값이 4분의 3을 이제 뛰어내는 순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 값이 4분의 3보다 작았다가, 커져버리게 되면은, 부호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거냐. 여기서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는 이거는 극대를 따지는 거 아니야, 극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에 대해서는 극대를 따지는 거니까 이건 보는 게 아니고, 그럼 반대로 그 4분의 3보다 원래는 큰 값이었는데 갑자기 작아졌다. 이건 극소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상황은 요 초록색이 아니라 요 주황색을 봐줘야 된다. 요 주황색을. 요거를 봐줘야 돼, 요거를. 이 순간을 봐줘야 되는 거야. 4분의 3보다 사인 값이 더 큰 순간에서는 마이너스였다가 그거보다 더 4분의 3보다 작아지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 내려가는 순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순간이 3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이 범위에서 일단 3개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 범위에서 3개. 그래서 일단 1과 2 사이에서는 3개가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1 기준값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1보다 작을 때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1보다 작을 때. 근데 1보다 작을 때 몇 개겠니 이거? 3개인 거 느낌이 좀 오니? 왜냐면은 이제 이 0과 1 사이, 1과 2 사이 이 fx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칭이기 때문에 얘 1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얘도 이제 따져보면은 3개가 나오기는 할 거야, 3개가. 그래서 3개, 3개, 3개에서 3개, 3개, 1개에서 일단 답은 7개가 이제 맞긴 해, 일단. 답은 7개고, 그 내가 아까 선택지가 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선택지가 2가지가 있다. 그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여기서 극대극소를 따지게 되는 거는 이제 극소게. 극소를 따지려면은 얘 자체의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제 바뀌게 되는 지점을 확인해 줘야 되다 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이려면은 그 사인 값이 4분의 3보다 큰지 작은지를 좀 잘 판단해야 돼. 이걸 잘 판단해야 돼. 근데 솔직히 이 방법은 그렇게 막 엄청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추천하진 않고, 왜 추천하지 않냐면은 이거 판단하는 게 함수가 좀만 더 복잡해지면 어려워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냐, 그냥 나는 지금 사인 함수 그려놨잖아. 그냥 사인 함수 말고 그냥 이 함수를 통으로 그리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해. 이 함수를 통으로 그리는 게. 그렇게 그리기가 어려운 함수가 아니거든, 이거는. 사인 함수 뭐 뒤집은 다음에 조금 올리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저 함수를 이제 그려줘가지고, 이제 저 함수를. 그러면은 얘는 이제 값이 처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1. 최대값이 몇이야, 이게? 7인가? 7하고, 1. 그 다음에, 값이 몇이야, 이거? 0, 1이면은 마이너스 1, 0이면은 3. 3이 기준이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한 요 정도쯤으로 좀 잡아둘게. 그럼 여기서 이제 함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처음에 얘는 내려가게 그려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좀 더 그리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여기까지 와줘야 되네,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좀 그어주시고. 자, 이렇게 만약에 그어놨을 때는 이제 극소 따지는 거, 극소. 부호 변화가 이제 극소가 되려면은 부호 변화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제 벌어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벌어지게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이제 이게 얘가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0 되는 포인트들은 지금 이제 요런 점들이 있거든, 요런 점들. 0 되는 포인트들은. 그럼 요런 점들에 대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지점을 찾는다. 그게 초록색이니, 주황색이니? 주황색 맞니? 근데 이게 주황색이 맞기는 한데, 이것도 사실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안에가 fx잖아. 그러니까 x가 이제 변화할 때, fx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막 때려 맞추는 거 쉬워도, 생각보다 좀 고려해야 되는 게 많은 문제야, 이거는. x가 변화하면서 이 fx는 어떻게 변화하고, 그러면 이 사인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금 따져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사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나마 문제에서 배려를 해준 거는, 이제 x가 만약에 1보다 클 때에는, x가 1보다 크면은 이 함수가 이제 그 증가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x가 1에서 점점 2로 값이 커지게 되면은, 이 f도 값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 이제 값이 똑같이 그 증가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 fx도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딱 증가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주황색으로 그냥 놓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 주황색으로 놓고 해도.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세세하게 파고들면은 조금 따져야 될 게 많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대충 이제 느낌으로 때려 맞출 수는 있겠지. 이렇게 해서 답을 7개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7개 해주시고